일단 저는 갈아타기를 체스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 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 바둑돌을 계속 옮겨야 돼. 네. 그 끝날 때까지. 네. 근데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1주택자 분들도 많고요. 네. 다주택자 분들도 갈아타기를 다 고민하고 있어요. 다주택자요? 다주택자는 취득 허들도 높고 양도세도 높고 그렇긴 하지만 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특히 이제 1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 갖고 있단 말이죠. 네. A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이분의 꿈은 더 좋은 입지로 B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네. A를 팔고 B로. 네.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처음부터 B를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A를 안 사고 네. 그냥 좋은 입지를 처음에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내가 지금이라도 갈아타기를 안 하면 영원히 갈아타기를 못 할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이 같이 밀려와요. 네. 1주택자 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선택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 큰 리스크를 이제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금액이 너무 비싸고 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네. 또 보유세를 감당해야 되고 기존 양도세를 또 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고민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또 물어보면 네.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똘똘한 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때 방어하잖아요.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셔요. 네. 그러면 또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근데 이제 1주택자도 그렇게 어려운데 네. 다주택자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죠. 이게 체스가 그냥 옮기는데 비용이 안 들면 상관이 없어요. 네. 한 번 옮길 때 줄줄 흘러요. 네, 세금이 흐르고 입장료 내야 되고 하다 보면 자산이 쪼그라들거든요. 저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은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갈아타기로 걱정하는 분들 조금 안심시켜주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그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안심은 뭐냐면 제가 사례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2016년도에 동대문구에 있는 괜찮은 똘똘한 아파트가 얼마 정도 있냐면 33평 기준으로 6억 정도 했어요. 2016년 초에 6억. 그게 지금 얼마냐면 18억 해요. 정확하게. 호가 기준이긴 하지만 딱 3배 올랐거든요. 누군가 이걸 샀을 거예요. 샀겠죠. 네. 근데 지금 대치동에 있는 대지양 아파트 데레페르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현재 지금 2016년에 얼마였냐면 그때도 저렴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18억 했어요. 18억. 지금 얼마냐면 38억 해요. 38억. 근데 이게 3배가 됐을까요? 아니죠. 뭐 보면은 3배가 안 됐어요. 2배. 네, 2.3배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투자금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동대문구는 6억 할 때 전세가가 5억 했어요. 근데 지금 12억이 올랐거든요. 6억에서 18억. 그죠. 1200% 수익률이에요. 그죠. 5년 동안. 대치동에 아파트를 샀으면 그때 전세가 매매 16억에 전세가 12억 했어요. 부대 비용 빼고. 그럼 4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2.3배 올랐잖아요. 수익률이 한 500%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하네요. 둘 다 어마어마하지만 결국 4억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한 게 위너냐라고 보면 사실은 동대문구 아파트를 3개 사는 게 나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그죠. 맞네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고민할 거예요. 두 개를 째려볼 거거든요. 당연히 강남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과거에도 4배 이상 들어갔고요. 지금은 4배까지 안 들어가요. 지금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럼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유사한 상승률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하나는 12억이 났고 강남은 22억이 났지만 상승률이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동대문구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면 소액으로 갈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좋죠.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던 대장이 아니라 그냥 좀 그저 그런 아파트를 샀으면 이 친구는 투자 금액이 5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친구를 샀어도 최소 강남만큼의 수익률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아타기를 할 때
이 착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화살표 긋고 반대로 끄면 네. 밑에 이렇게 길어 보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갈아타기에서 착시 효과는 뭐냐면 네. 무조건 좋은 입지로 가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다. 실제로는 내가 넣은 만큼 벌고 있는 거다. 사실은. 지금도 3배 이상을 더 넣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똘똘한 갈아타기가 아니라 그냥 어설픈 갈아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A에서 B 정도 가는 갈아타기로는 부자가 되기는 사실은 어렵다. 그걸 약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거를 갈아타지 않고 갖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 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 네. 입지 내가 돈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네. 꼭 입지가 더 좋은 곳을 간다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게 등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산이 빨리 불어나는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하,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네. 지방으로 가면 더 심해져요, 사실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가고 레버리지가 더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안도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까? 이 갈아타기를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만 뽑아보러 간다면 네.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 입장료와 이 폐장료가 너무 세요 지금. 세금을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익률. 세 번째는 뭐냐면 레버리지. 네. 이 레버리지는 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비조정 지역이라서 거기는 뭐 양도세를 좀 적게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 3가지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에 똘똘한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해운대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보자고요. 지금 현재 매매가가 15억 정도예요. 네. 전세 가격이 7억 정도 해요. 전세가율이 40몇 %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5억 정도로 만약에 서울을 딱 살펴보면 강동구 대장은 못 사요. 네. 왜냐하면 18억에서 20억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동구에 있는 뭐 부대장급을 사면 네. 15억 살 수 있어요. 15억. 그 친구의 전세가가 얼마예요? 걔는 전세가가 율이 60%좀 돼요. 지금 부산 거 갖고 있으면 강동구로 갈아타야겠네요. 똑같은 매매가인데 하나는 7억이 안 되는데 하나는 9억이 넘거든요. 9억에서 10억 정도 돼요. 네. 갈아타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2억 남는 거 가지고 지방에 하나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갈아타기가 좋은 갈아타기냐면 내가 현재 깔고 있는 금액에서 돈을 보태지 않고 갈아타기를 했는데 네. 더 좋은 입지를 살 수 있다. 네.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갈아타기 중에 하나다. 근데 만약에 뭐 돈을 3배를 더 얹어서 갈아타기 하는 그거는 그냥 어설픈 갈아타기. 라는 거고요. 현명한 갈아타기는 네. 같은 돈으로 좋은 입지로 갈아타야 그게 좋은 갈아타기죠. 그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세금과 수익률, 레버리지 이 3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부동산이 정말 신기한 게 다시 태어나잖아요, 애가. 다시 태어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나타가 네. 연식이 구려지면은 네. 그렇죠. 아반떼 신형보다 얘가 더 싸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얘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네. 얘가 새로운 소나타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방금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랑 또 네. 다른 버전의 이야기예요. 방금 제가 한 거는 네. 둘 다 그냥 비슷한 연식이고 똘똘한 건데 네. 좋은 입지로 돈을 안 넣고 갈아탄 거고요. 네. 방금 신사임당이 얘기한 건 뭐냐면 더 미래에 새거가 될 수 있는 걸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 금액이 비슷하다면.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이제 한 6억대 뭐 이 정도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면 다 60% 그 정도 선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돈을 얼마 깔고 있는 거냐면 6억에 60%니까 40% 하면 2억 4천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네. 얘는 지금 3년 된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6억에. 네. 똑같은 가격에. 네. 좀 새 거니까 7억 했다고 해볼까요? 네. 자, 7억 했어. 네. 근데 피가 1억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피가 붙죠. 근데 그러면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내 돈이요? 계약금이랑 피. 네. 그럼 정확하게 1억 7천 들어가요. 네. 지금 나는 2억 4천을 깔고 있는데 네. 바로 옆에 걸 사면 1억 7천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죠. 얘가 더 새 거잖아요. 네.
이걸로 갈아타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소나타와 그 예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 소비재에 대한 감각과는 좀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분양권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가면 이제 재개발 될 곳, 재건축 네. 될 곳, 네. 그런 것까지 가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사용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멀리 가면 갈수록 그게 동일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이미 지금 분양까지 한 거 같은 경우는 2, 3년 내에 확실하게 세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녀석은 안전 마진이 충분하다. 네. 그리고 내 투자 금액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면 갈아타기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갈아타기라는 건 똘똘한 갈아타기가 있고 평범한 갈아타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네. 대치동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아버지 지금까지 모은 돈이랑 그런 합쳐서 그냥 글로 갔어.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냥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어. 나도 그냥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네.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인 거고 그걸 했다고 해서 갑자기 부가 막 네.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 그러면 지금 같은 세금을 또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좀 더 신경 쓸 게 많죠. 특히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네. 이 세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지금 입장료가 기본적으로 뭐 12%가 넘으니까 네. 지금 그것을 피하려면 뭐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 신축이 될 수 있는 분양권도 있지만 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허물어져 있는 상태예요. 분양하기 바로 전. 땅. 예. 땅은 일반 취득세죠. 일반 세율이죠. 취득세 4.6%잖아요. 땅은 이제 토지만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4.6%.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한 뭐 3년 전으로 좀 갔지만 그래도 취득세는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갈아타기가 허락하는 이 겹치는 구간이 훅 많이 이 밴드라 그래야 되나? 이게 네. 훅 많이 겹쳐야지 갈아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뭐라 그러지? 무주택자 같은 경우 이 밴드가 아주 얇게 겹쳐도 싹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갈아타기 했을 때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최소 갖고 있던 것들도 오르겠지만 네. 새로 갈아타기 한 녀석이 수익률이 한 2배는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랬을 때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팔고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걸 팔고 현금을 7억을 확보한 다음에 지방에 7개 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실수는 뭐냐면 이 서울이 올라갈 걸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개수만 늘리면 무조건 자기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비용과 또 뭐 세금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겠네요. 수익률이 2배 이상 날 수 있으면 놔줘야 돼요. 예. 예전보다는 뭐 공부하는 게 좀 어렵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렵죠. 근데 무주택자는 사실상 근데 가격 말고는 바뀐 게 없지 않나요 지금?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만 좀 다르다고 봐지고요. 네. 물론 가격도 올랐지만 가격은 어차피 계속 오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명의 부분에 있어서 네. 예전에는 그냥 현금이 많으면 그냥 한번 살 때 뭐 3개, 4개 살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되게 주춤주춤하거든요. 명의가 날아가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또 규제가 워낙 많고 보유세도 좀 부담되다 보니까 네. 이제 아파트보다는 비주택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무주택자들도요? 무주택자 분들도 어차피 하나 사고 나면 금방 다주택자가 될 텐데 이걸 아껴놨다가 이 명의는 나중에 청약 때 쓰고 네. 처음부터 비주택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홍대나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 공실인데 원래는 이게 수익률 따라서 건물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실인데 건물 가격이 올라가. 풍선 효과처럼. 임대료가 안 나오는데도 건물 가격, 거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그게 신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택이 있다고 봤을 때
아파트를 규제하면 당연히 아파트를 대체하는 다른 주택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아진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좀 힘들다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 주택이 아니라 비주택, 네. 뭐 꼬마 빌딩, 네, 네. 뭐 지집산센터 뭐 이런 데 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뭐 강남부터 시작해서 뭐 성수 여기저기 있는 물건들을 막 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있는 시세 변화를 다 살펴봐요. 네. 과거에 성수가 평당 7천 원 했던 게 한 평에 꼬마 빌딩이 7천만 원 했거든요. 네, 네. 지금 1억 3천에도 다 나가요. 그게 불과 5년이 안 된 이야기거든요. 네. 이거를 매년으로 제가 나눠보니까 1년에 공시지가가 1,000만 원씩 올라가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 공시지가 대비 10%씩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를까라고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이 아파트 가격 하나 살 돈으로 옛날에 뭐 조그만 상가나 지집산센터를 5개 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몇 개를 못 사는 거예요. 아니지,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더 싸 보인다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옛날에는 뭐 5개밖에 못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7개도 살 수 있네. 네. 이게 만약 꼬마 빌딩으로 따지면 이거 팔면 꼬마 빌딩도 살 수 있네. 옛날에 2개, 3개를 팔아서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